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21번째 페이지. 영화 타짜에 고니가 있다면 잡지사인 써니가 있죠. 오늘 조회수 묻고 더블로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우야 망치가 좋아라야. 어디서 밑장을 빼고 있는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어이 영화로 한번 엮어볼까요, 이 코너를요? 썬킴의 영화로 들여다보는 세계사의 저자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썬문답 주제가 여러분 도박입니다. 도박. 썬 선생님은 뭐 소시적에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패 좀 돌려보셨나요? 제가 정기 예금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안 해요. 아하. 저는 이 피땀 흘려 번 돈 잃기 싫어요. 정말 피땀 흘려서 돈을 긁어모으고 계시다. 라스베가스를 솔직히 가면은 워낙 많이 가가지고 눈 감고도 그 동네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네. 한 번도 도박은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라스베이거스를 도박을 안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셨어요? 아니 왜냐면 한국에서 친인척이 올 때마다 제가 LA에 있었거든요. 네네. 라스베가스까지 한 밟으면 한 5시간이면 가요. 야, 썬킴 라스베가스 한번 가자. 아유 삼촌 또 가요. 가서 운전해주고 셰르파 역할로 가면은 일단은 네네. 도박 이외엔 모든 게 엄청 싸요. 라스베이거스가 저 안 가봤거든요. 가지고 간 돈은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다 도박에 써라 이거거든요.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가 뭐 몇천 원밖에 안 하고 이거 식당에도 이거 슬롯머신, 네네. 주유소에도 슬롯머신 다 있어요. 삼촌 모셔다 드리고 혼자 티본 스테이크 드시고. 그렇죠. 그다음 쇼, 캉캉쇼 같은 거. 캉캉쇼 이런 거는 또 즐겨보셨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사 속 도박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이야기는 하더라도 불법 도박은 절대 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박치유센터의 도박치유 강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진짜? 그런 데까지 다니세요? 거기도 섭외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도박의 정의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정식 서울시가 인정한 도박치유센터 강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네. 도박은 이거예요. 불확실한 가능성에 돈을 거는 행위는 다 도박이에요. 불확실한 가능성에 돈을 거는 행위. 불확실한 가능성에 돈을 베팅하는 행위는 일단 정의적으로 도박 갬블링이라고 합니다. 돈을 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 판돈을 걸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도박? 일단 원칙적으로는 도박, 도박 맞습니다. 그럼 동전 넣고 인형 뽑기 하는 것도 도박? 일단 불확실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도박은 맞아요. 사전적인 정의는요. 그러면 지우개 따먹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돈이 아니라 지우개를 걸면요. 쩔컹. 일단은 정의적으로 봤는데 이제 판례를 봐야 돼요. 네. 판례를 봤을 때는 이게 도박인가 아니면 심심풀이 오락인가. 뭐 저기 시골 가시면 뭐 할배 할매들 뭐 점 10원에 하시지 않습니까? 하죠. 뭐 도시에서는 안 합니까? 뭐. 우리 편집장님은 어떻게? 점 10, 점 100은 뭐 다들 몇 번씩은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게 오락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돈을 얻기 위한, 돈을 따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정에서 가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도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즉석 복권. 복권도 도박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팩트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중근 선생님께서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네. 10대 때는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인천에서 또 도박업을 또 하셨고. 죄송한데 이거 복권의 역사에서 한번 푸셨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는 듯이. 즉석 복권, 스포츠 토토, 뭐 소싸움, 청도에서. 소싸움도 합법. 그다음에 뭐 로또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합법적인 도박이고. 네. 과천에 있는 경마, 경미은, 경정. 이런 것들. 와. 또 강원도에 있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박장이 카지노. 있죠. 카지노가 있죠. 그렇죠. 참 이게 애매해요. 뭐 솔직히 다 금지시키려면 금지시켜야지. 뭐는 건 또 허용을 하고 또 뭐는 놔두고. 그 기준이 뭔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데. 애매하죠. 어쨌든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도박장에서 이런 불법 도박을 했을 때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해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물 수 있으니까 불법 도박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도박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이 돈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영어로 도박해서 쫄딱 망하다가 lost your shirt예요. 셔츠? 이거 셔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우리나라도 이런 폐해가 있지만 라스베가스 가면은 싹 다
털리고 와요. 심지어 위에 입고 있던 윗옷까지 다 털어. 탈탈탈탈 털린다. 옷까지까지. 그러면 또 어디 가냐? 여보, 돈 좀 빌려줘. 야, 딸, 너 결혼 자금 나 잠깐만 아빠 좀 쓸게. 이게 피해예요. 돌반지, 애기 돌반지. 돌바지. 에이. 야, 여보, 적금 깨, 적금. 네, 다 깨. 김을 벗어나지 마시고요. 예. 로스트 유얼 셔츠. 오늘도 썬킴의 영어 한마디가 스리슬쩍 나왔습니다. 참고로 도박 중독 좀 치유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336번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남산에 가면 남산 스퀘어 빌딩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도박 치유센터 제가 강사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가셔. 예. 네. 자,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도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섞어볼 텐데요. 오늘은 시작부터 엄청 예전으로 가네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의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이 삼형제가 이제 천하 삼분지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삼국지로. 삼국지로. 네. 누가 천국할래? 야, 내가 그냥 이제 제우스니까 내가 천국하고 네. 포세이돈, 네가 지옥 맡아. 아, 형. 아니 왜 형이 천국 맡아요? 나 뭐 일찍 태어난 게 뭐 대수요? 그래가지고 이 세 형제가 천국과 바다와 지옥을 놓고 야, 그럼 우리 도박하자. 주사위를 굴렸다. 그래가지고 주사위 결과대로 제우스가 천국을 가져가고 포세이돈이 바다를 가져가고 하데스가 지옥을 갖게 됐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도박 기록입니다. 거기서 제우스가 지옥이 걸렸으면 좀 이상했을 수 있고 바다가 걸렸으면 만약에 번개 들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감전이죠. 감전됐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주사위란 게 엄청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네요. 주사위가 이게 일단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선사시대 때부터 이것이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게 뭐냐면 네. 어떤 동물이든지 그 동물의 정강이뼈 있지 않습니까? 무릎뼈. 네. 이게 육각형이에요. 그래요? 정강이뼈가? 네. 그래서 이거를 깎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가 돼요. 옛날엔 뼈로 만들었군요. 뼈로요. 예. 그래가지고 그 고대 로마에서도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가 있었고 네.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고대로마 아니에요? 그거 시저가 네. 루비콘 강 건너기 전에 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고대 로마에 그치. 주사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고대 인도에서도 네. 힌두교의 원형이죠. 경전을 보면은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신을 대상으로 점을 쳤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옛날에 또 썬킴 씨의 라이벌 박광일 선생님께서 라이벌은 생각 안 합니다. 박 누구요? 박광 선생님께서 네. 경주에선 술 게임용 주사위도 있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요. 무반주로 춤추기 막 이런 거 걸리고 막. 엉덩이로 이름 쓰기. 네, 그런 거. 그걸 봤을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이거. 익숙하시죠? 네네네. 예.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도박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스파이 편에서 얘기했었던 백제 계로왕과 고구려의 첩자 도림의 바둑 한판 승부. 이것도 도박으로 치러야 되나요? 그렇죠. 바둑이나 장기나 알까기도 네. 뭔가가 베팅이 돼 있으면 도박으로 봐야 돼요. 뭐 저거는 저희가 스파이 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도림이 고구려 장수왕의 스파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남쪽을 치기 전에 네. 일단 국력을 좀 꺾자 해서 백제 계로왕이 정말 바둑에 푹 빠진 바둑 매니아라는 소리를 듣고 맞아요. 바둑 고수인 도림을 스파이로 보냅니다. 예. 아니 저쪽에서 뭐 바둑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도림 스님 나 계로왕인데요. 한판 두시죠. 바둑 친구가 된 거야. 바둑 친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친해졌어. 예. 그때 이제 도림이 슬슬 바람 넣는 거죠. 계로왕님,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백제가 국력이 이렇게 센데, 성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좀 성도 높이 쌓으시고, 좀 약간 있게 사세요. 나랏돈 탕진시키려고. 나랏돈 그죠? 탕진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백제가 한번 살짝 망합니다. 한성 백제가 망하고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해버리죠. 여기 CBS 앞에 공원 하나 있는데 여기도 요새는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 좀 어르신들 내기 바둑하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지금은 엄연한 스포츠인 바둑이 한때는 도박으로 간주됐었다고요. 바둑뿐만 아니라 장기와 트럼프, 또 화투 등등등 이게 판돈이 들어가면 다 도박이에요. 그래서 내기 바둑이 아니라 도박 바둑, 도박 장기, 도박 트럼프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더글로리 문동은도 한 2만 원씩 따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짝 또 한판 승부에 또 한판 승부. 네네. 거기 자꾸 저희랑 같은 선상에 놓. 거기는 양달 프로그램이고 여기 응달입니다. 아이고,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도박하면 화투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점 10원, 점 100원, 명절에 뭐 가끔씩 재미삼아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이 화투의 원조가 일본이 아닙니까? 저 일본인 줄 알았는데. 아, 일본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지? 이게 저기 임진왜란 직전에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 나가사키에 상륙을 해요. 네. 그러면서 당시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그림 카드 게임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투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예. 카르타라고 부르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카르타. 그러니까 카드의 그쪽 나라 아,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와 있는 예. 이거를 일본인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네. 고래와난 데스까? 재미있어 보인다 데스. 오모시로이 데스네. 난다 그래요. 아. 배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제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하고 있던 그 카르타를 배워서 이걸로 이 게임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에도 막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에도 막부가 이 카르타를 금지시켜 버려요. 이제부터 도박 금지. 국민 정서에 안 좋다 이거죠. 안 좋다. 예, 예. 근데 도박이 한번 빠지면 굉장히 이거 끊기 힘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 카르타를 일본 이 민화가 있거든요. 네. 진짜로 동양화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숫자 빼버리고 1월부터 12일까지 48장이 이 동양화를 그린 다음에 네, 네.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도박 현장을 덮쳤을 때 네. 도박하시죠? 아니요. 동양화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딱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원래는 이제 트럼프처럼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림으로 다 대체를 했다. 그림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저걸요. 그래서 저거 지금 이제 많이 변형이 됐지만 네. 아직까지 그 일본의 영향이 있는 그림들이 몇 개 있는 게 우리가 흑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흑살이면 사. 좀 치시네. 야, 이렇게 또 커밍아웃 하시네, 이거. 아, 예. 약간 그 흑백 약간 보리처럼 생긴 거. 예. 그렇죠. 우리는 흑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 그 위치라고 보잖아요. 네네네.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 이 치렁치렁 걸린 거예요? 네. 그게 흑살이가 아니라 그 등나무예요. 아, 그래요? 등나무. 오,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잘 엉킨다고 해서 약간 재수 없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등나무가 귀족의 상징이에요. 후지와라 씨도 등나무란 한자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그 유명한 가문은 다 등나무 모양이거든요. 예. 여기서 온 게 흑살이에요. 그리고 또 12월은 뭐죠? 네? 몇 월? 12월. 12월은 비죠, 비. 치시네. 비는 왜요? 네. 이게 그 네. 어떤 아저씨가 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있고 네, 비광. 맹꽁이 한 마리 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그 민화 스토리입니다, 저게요. 아, 그래요? 어떤? 이 오노노토호라고 해가지고 네. 일본의 한석봉이란 존재가 실존 인물이에요. 아, 글씨를 잘 쓰셨구나. 잘 명필이에요. 네. 오노노토호가. 근데 하루는 굉장히 글을 쓰다가 글이 안 써졌대요. 네. 에이, 안 써! 글! 해서 마침 비가 왔어. 우산을 쓰고 밖을 나갔는데 예. 맹꽁이 한 마리가 네. 이 우물에 빠져가지고 이 위로 올라오려고 네. 물 속에서 육지로 네. 계속 뛰어오르더래요. 폴짝 결국 성공하더래요. 그걸 보고 저런 맹꽁이 한 마리도 저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하는데 아하. 나는 글씨가 좀 안 써진다고 내가 포기하냐? 정신 차리자.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일본 스토리거든요. 예. 그게 그대로 비에 지금 남아있죠. 야, 비광에 또 진짜 실존 인물을 베이스로 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도 참 그 동네마다 그 룰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디는 뭐 흔들면 두 배고 어디는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예. 그래가지고 뭐 국회에서 이 룰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어내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일본 이제 에도 막부 말기에 네.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직후에 일본도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 하나후타라고 해서 네. 말 그대로 꽃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대충 붙여놨어요. 아, 네. 말 그대로 꽃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 하면 화투예요. 그러네. 이거를 동네마다 룰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 이제 완구 업체에서 네네. 이거를 룰을 통일해 버립니다.
약간 일본의 진시황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예. 룰을 이제 뭐 통일시켰어요. 후쿠오카든 네. 뭐 홋카이도든 뭐 우리 저 편집장이 갔다 오신 백부든 말 그대로 국룰. 국룰을 만든 거예요. 예. 편집장 저 배포 안 갖고 에디터가 갔다 에디터가 왔어요. 갔다 오시죠. 예. 다 국룰을 통일해 버립니다. 네. 임천당이라는 완구 회사였어요. 임천당이 일본어로는 닌텐도예요. 아 진짜? 그 회사의 그 회사- 뭐 전신 느낌에서 닌텐도가 화투 팔아가지고 슈퍼 마리오 만들었다니까요. 말 되네요. 왜 말이 되고 그래요? 말 된다고요. 예. 지금도 일본에서 그 화투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많이 찍어내는 회사가 닌텐도예요. 와 몰랐다.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우타가? 이게 하나후타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한제국 개항 직후에 인천과 군산을 통해서 들어온 거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내기를 좋아하는 민족은 맞아요. 급속도로 이게 확산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들어온 다음에 네. 이승만 정부가 너무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금지시키자. 금지시키긴 그렇고 이거를 뭐라고 할까? 잘 못하게 불편하게 만들자. 불편하게? 뭐 어떻게 해야 돼? 플라스틱으로 만들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이나 아니면 나무였어요. 나무가 또 오히려 편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플라스틱으로 딱딱하게 만들자. 싸구려로. 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플라스틱은 영구 있을 수 있어. 내구성.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게 아닌데 이게 뭐 잘못 흘러간다. 오히려 좋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지금 그 하나후타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투가 뭐 약간 뻘건 색감으로 보나 안에 있는 동식물 그림을 보나 약간 외색이 짙기 때문에 네. 1950년대엔 그림을 우리식으로 아예 바꿔서 보급시켜보자 이런 운동도 있었다고 하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일단 일본 그 닌텐도에서 만드는 오리지널 하나후타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 많아요. 네. 붉은색이 많은데 붉은색은 약간 외색이라고 해가지고 검정색을 막 집어넣습니다. 검정색을 집어넣고 네. 원래 일제 그 디자인은 뒤가 까만색이었거든요. 예. 그걸 또 빨간색으로 만들어요. 그건 또 빨간색으로 가네. 하여간 50년대 이승만 정부가 이 화투를 불법은 아니지만 네.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결정적인 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때문에. 좀 우리끼리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진짜 한국식 그림으로 바꾼다면 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비광, 아까 그 사람. 한석봉으로 한석봉으로 바꾸고 한번 추진해 보시죠 한번. 한복을 입은 썬킴 씨로. 예. 대박 날걸요? 그 옆에 제가 맹꽁이 역할로 앉아있고. 그 풍에 있는 사슴은 고라니로 바꿀 수 있겠네요. 예, 저희 잡지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고라니가 대한민국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그 이제 흑사리 같은 경우는 등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사리로. 청보리나 뭐 고사리. 이왕 바꿀 거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강원랜드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카지노의 어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르네상스가 일단 세계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르네상스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르네상스 때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슬슬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여유가 생기면 뭘 하냐? 일단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다고요? 네. 스쿨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 네. 그 원형이 이제 라틴어로 스콜라거든요. 스콜라가 여유란 뜻이에요. 그래요. 여유가 있어야지 가느다란 마바사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치. 예. 그리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 돈 벌기보다는 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스케일 크게 한번 장사해보자. 컴퍼니가 네. 원형이 이제 라틴어로 꼼파니아인데 네. 꼼파니아가 같이 어울려 밥을 먹다는 뜻이에요. 아. 이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여유 자금 가지고 이거 한번 내가 돈 한번 굴려볼까? 야 한번 베팅하자 네. 해서 원래는 도박이 아니라 네. 사교 모임을 할 수 있는 어떤 클럽 같은 게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그냥 집이라고 부르면서 까싸라고 불렀거든요. 까싸. 그러니까 내 집이 까싸미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까싸가 이게 변형돼가지고 카지노가 됐다는 것이 가장 근거 있는 설이에요. 집이에요, 집. 이게 설이긴 하지만 가스랑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거 카지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시면요. 네. 호텔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네. 굉장히 독한 냄새가 코가 확 찔러요. 독한 무슨 그러니까 냄새? 나쁜 냄새가 아니라 네. 진한 향수. 향수. 그치. 거기는 완전 온갖 화려한 거 다 때려붙잖아요. 왜냐하면 이 향수가 예. 나중에 생각이 난대요. 연관돼가지고
그 냄새는 이꼴 카지노 또 가자 이런 식으로. 냄새에도 약간 중독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일단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지노에는 창문, 거울 또 뭐가 시계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거울이 없어요. 거울은 왜죠? 시계랑 창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거울은... 24시간 계속 한번 땡겨 보세요. 내 얼굴이 몰골이 아니었습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야 이게 나야?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야. 수염 막 거뭇거뭇해져 있고.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도박 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힘을 실은 사람이 마피아 출신이라고요? 벅시 시걸이라는 그 마피아가 있었습니다. 영화 벅시라고도 나왔는데 네. 그 벅시 시걸이 이제 뉴욕에서 굉장히 그 잔인한 살인 청부업자였어요. 근데 그 벅시 시걸이 뉴욕에서 이제 마피아 노릇을 하다가 네. 손을 씻고 싶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청부 살인을. 내가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나 영화 무비 비즈니스 하겠다. 그래서 막 차를 몰고 물론 그때 비행기도 있었지만 지금이 1930년대예요. 네. 비행기는 있었지만 차를 끌고 대륙횡단을 합니다. 대륙횡단을 하는데 예.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가니까 웬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뭐지? 물어보니까 그때가 대공황 때잖아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콜로라도 강을 막고 후버 댐이라는 엄청나게 큰 댐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 노동자들이구나. 네, 사막 한가운데서. 예. 주위가 허허벌판이니까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급조된 마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라스베가스의 시작이었어요. 라스베가스는 역설적으로 초원이라는 그 스페인어인데 네. 못생긴 썬킹과 같은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 예. 그런 느낌. 그래서 라스베가스라는 그 초원이란 마을을 만들어 놓고 사막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숙식을 시켰는데 예. 할 게 없잖아요. 노동자들이. 야, 월급 탔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다 잡초밖에 없다. 아무도 없고. 근데 마침 네. 네바다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주였거든요. 마침 대공황이 끝난 직후에 네. 네바다 주정부가 네. 연방 정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네. 연방법이 도박이 불법인 건 알겠는데 우리 네바다는 살아야지. 목소리까지 지금 뒤집어져서 좀 굉장히 격앙도 있어요. 빙의됐어요. 제가 네바다 주지사예요. 예. 우리 네바다는 갬블링 합법이 오늘부터 예. 1931년도에 합법 선언해버려. 네. 참고로 라스베가스가 네바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벅시 시걸이 딱 이를 본 거예요. 지금 이 노동자들 돈이 있는 캐시가 있는 노동자들 네. 아무것도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돌고 있는데 마침 네바다주가 갬블링이 합법이네. 요거 내가 여기다가 카지노 만들자. 아까 그 벅시가. 그래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에 플라멩고라는 호텔을 지으면서 예. 오늘날의 라스베가스가 마피아가 이렇게 엄청난 도박 도시를 만들었구나. 라스베이거스의 별명이 신시티라고 합니다. 예, 죄악의 도시. 벅시 시걸이 약간 그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그 마피아의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만들거든요. 마피아도 약간 너 이거 가능해? 사막 한가운데서? 그치. 맨 땅에 하는 거니까. Trust me.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근데 마침 그때 벅시 시걸에게는 네. 헐리우드에서 약간 무명 아닌 무명이란 버지니아 힐이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버지니아 힐과 이제 벅시 시걸 둘의 사랑을 그린 영화가 벅시란 영화예요. 워렌 베티랑 그 누구죠? 좀 몰라요. 못 본 영화예요. 예, 보십시오. 예. 그 벅시란 영화. 아넷 베닝. 예.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원래는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25일에 문을 열어야 돼요. 네. 여유 있게. 근데 여자친구한테 빨리 이거 카지노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완공도 하기 전에 일단 오프닝을 해버린 거예요. 카지노를요. 예. 투자를 한 마피아가 왔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옆엔 못질하고 있는 거예요. 덩덩덩덩덩. 네. 비세고. 네. 야, 벅시 시걸. 야, 이걸 지금 카지노라고 오픈한 거예요, 지금? 돈 끌어가서 이건 뭐 하는 거야? 마침 그날 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사막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우리 돈 너 어떡할 거야 이거? 그치. 이런 와중에 이 돈을 버지니아 힐이 마피아의 돈 200만 불을 들고 유럽으로 튀어버립니다. 믿었던 힐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피아는 너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 돈을 이렇게 만들었어 해서 마피아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숙청. 또 말년이 안 좋았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호텔이 있어요. 그 버지니아 힐이라는 여자친구가 다리가 되게 길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의 별명이 플라멩고거든요. 그래서 플라밍고 아까. 그래서 저기가 저 호텔이 바로 라스베가스 플라밍고 최초의 호텔 플라멩고. 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눈물 나죠 진짜. 네, 이렇게 라스베가스가 이제 엄청난 카지노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됐는데 2007년경에 마카오가 매출로 라스베가스를 처음으로 이제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짧게 마카오는 어쩌다 이렇게 화려한 도박 도시가 됐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살라자르라고 그러니까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네.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그치. 1920년대 30년대 이제 살라자르라는 정말 이상한 총리가 총리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우민 정책을 펼쳐요. 공부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공부하지 말라고 대학을 왜 가? 네. 우리는 무식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우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3F 정책. 3F네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 빠두라는 민속 음악 노래하고 예. 그다음에 이 파티마 종교 등 이 세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 까먹으셨죠? 네? 아니 하나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저기 본국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저기요 본국 우리 안 도와주십니까? 야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네네. 우리 마카오는 뭘 먹고 살라고요?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요? 도박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도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카오가 생겼다. 네. 마카오가 도박 도시가 된 게 그런 안타까운 비하인드 그러네. 스토리가 있죠. 잘 그때 마카오 사람들을 잘 살폈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랜드 주변에 가장 상업하는 곳이 전당포라고 합니다. 이제 몰고 왔던 차를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고 돈과 인생이 저당 잡히는 곳이다. 이런 수식어도 붙는다고 하는데 선생님 끝으로 불법 도박에 빠진 분들 혹은 뭐 합법이지만 점점 좀 판을 키워가려는 사람들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버셔야 되고 이거 기억하세요. 1+1은 귀요미가 아니라 1+1은 항상 2다. 2다. 예. 이 정직함을 지키십시오. 그렇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지금 고정 프로 한 13개 되시나요? 15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15개. 정말 정직하게 돈 버는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출연료 별로 안 예. 돼요. 이거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죄송하고요. 자, 지금까지 도박의 역사 잡지사의 조커 썬킴 씨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